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모시고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 피해 없으시죠? 네,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아유, 뭐 오늘 특보하느라고 네. 또 칩4 네. 이게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가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건가요? 보시기에? 일단 이제 완벽하게 뭐 가입한다고 의사표시를 건 아니고 예비회의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 말고 예비회의를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이번 달 말이나 이제 다음 달 초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구체적인 또 일정들이 나오겠죠. 예. 그런 또 미국 측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예. 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별을 해서 일단 참여 여부를 좀 결정한다는 게 예. 정부 방침인데, 근데 이제 예비회의에 이제 참여하는 걸만 봐서는 이제 예.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참여적으로- 동맹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좀 시장에서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시장 보면요, 예. 오늘 지수가 이제 2,500을 넘었거든요. 예. 아, 그래요? 굉장히 이제 좋네요, 시장이. 예. 2,200까지 빠졌다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유독 못 가고 있는 업종이 하나가 반도체예요? 반도체입니다. 오늘도 아.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안 좋았고 오늘도 그렇죠. 빠졌는데. 그 칩4에 대한 불안감이군요. 예, 물론 뭐, 이제 예. 오늘 새벽에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이제 반도체 회사가 매출 전망치를 좀 낮췄어요. 아, 뭐 예. 게이밍, 뭐 PC나 이런 게 좀 안 좋아서 실적 전망치를 낮춘 것도 하나의 예. 원인인데, 사실 어제부터 빠졌던 거는 치포 동맹. 아. 이게 사실 뭐 좀 복잡한 이슈가 있잖아요. 뭐 미국의 그렇습니다. 입장도 예. 있지만 또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중국,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제 악재만 제가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악재가 어쨌든 중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좀 그렇죠. 불안감. 그게 예. 뭐 악재 정도 아니라 큰일 네. 아닌가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중국이 당장 보복하기는 어렵고요. 네. 중국이 반도체를 써야 되니까. 예. 근데 제일 문제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공장 두 개가 거기에 엄청나게 큰 공장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 삼성전자 시안 공장이 그 낸드 플래시 그쪽이 예. 삼성전자 전체 물량이 30%가 거기서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하이닉스는 D램 공장이 우시에 있는데 예. 그 우시 공장이 전체 생산량이 40%나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규모가 큰데 예. 문제는 치포 동맹에 가입을 하게 돼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지원을 만약에 이제 받게 되거나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 그 중국의 최첨단 공정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미국이 이제 그걸 못하게 막는 그렇죠. 이제 이번에 예. 들어간 법안이 그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 큰 덩어리를 그냥 옛날 공정으로 그냥 묶어놔야 되거든요. 큰일이군요. 예. 그게 이제 좀 문제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걸 탈피하려면 공장을 밖으로 빼야죠. 예. 빼야 되는데 그게 뭐 당장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사실. 그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가 치포 동맹의 사실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인텔하고 마이크론을 키워주기 위한 거 아니냐.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공급망 위주로 만들어서 예. 미국에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도로 가겠다. 음. 근데 거기 최대 수혜 기업은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인텔이에요. 인텔이요. 예, 예. 인텔이 아직은 좀 삼성과 예. TSMC에는 좀 기술력이 못 미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규모 투자 공시를 계속 하고 있고 예. 마이크론이란 또 경쟁자가 예.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좋은데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이쪽에 참여를 했을 때 결국에 인텔과 마이크론이 너무 커져버리면 글쎄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더 부담되거든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들이 지금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예. 없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우려감을 먼저 선반영해가지고 지금 오늘도 좀 주가가 좀 안 좋아요.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오늘도 뭐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그러니까 예. 지금 계속 좀 지수는 오르는데 예. 역주행을 좀 하고 있어서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주식으로 보면 어떤 걸 주목해야 될까요? 칩4를 보면. 그러니까 치포가 네. 물론 이거는 있어요. 이게 중국이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예.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예. 사실은 중국도 사실 좀 최근에 애플에 뭐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예. 정도로 기술력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이엔드 못 만들어도 중국도 예. 본격적인 반도체를 네, 생산하기 그리고 시작했다. 반도체 예. 공정도 어쨌든 사람이 뭐 돈을 태워서 만들다 보면 그렇겠죠. 하이엔드도 예. 가요. 근데 예. 중국이란 나라가 옛날에 LCD도 그랬지만 1등하는 과정을 보면요. 예. 정부가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손실을 봐도 지원을 해주죠. 예. 거기다가 시장이 있잖아요. 예. 엄청나게 그렇죠. 좋은 시장이 예. 있다 내수 보니까 시장이 그래서 거기서 테스트도 많이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LCD도 LED 디스플레이가 몰락하게 된 예. 계기가 그것 때문인데 반도체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지금 수출을 이제 안 하죠. 예. 근데 이거를 더욱더 강화를 해버리면
중국은 사실상 이제 반도체 만드는 게 예. 뭐 엄밀히만 그냥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데 우리에게도 예. 혹시라도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 예. 그리고 인텔을 키워준다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인텔을 키워주는 또 목적 중에 하나가 미국 입장에선 지금 이번에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갔다 와서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대만이 좀 불안해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TSMC TSM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애플, 퀄컴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미국 빅테크의 반도체를 다 만들어줘요. 예. 근데 삼성은 아직은 부족한데 예. 너무 의존도가 높아요. 그럼 이걸 좀 빼고 싶죠,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대만의 의존도를 낮추는데 예. 그거를 이제 인텔이 가져갔으면 하는 게 미국의 바람이겠지만 근데 인텔이 만약에 역량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몇 년 후에도 그러면 그 수혜를 삼성이 다 파운드리 받아요. 수요 오히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인데 그렇죠.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예. 지금 시장은 일단 그거보다는 당장 중국 수요 어떡할 거고 그렇죠. 또 인텔과 이런 게 커지면 또 어떡할 거냐. 이거를 좀 악재 쪽에 일단은 시장은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 국익의 측면에서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될 사안 같은데요. 근데 이 칩4를 둘러싼 이 어떤 불안한 장세 속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분야는 뭔가요? 근데 오늘 이제 되게 오늘 시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하고 좀 자동차는 안 좋았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다 좋아요. 아, 왜 그런가요? 올라가는데 뭐 별로 호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에 근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그 감축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거기 사실 오늘 제일 강한 섹터가 어디냐면 배터리입니다. 아, 그건 또 왜 그런가요? 2차 전지가 가장 강한데 이게 또 내용을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 전기차를 이제 살 때 신차 사면 보조금을 줘요. 앞으로 주고 또 중고차도 줘요. 중고 전기차까지 주는데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쓸 때 앞으로 뭐 그러니까 원산지죠. 배터리 만들 때 뭐 원재료도 많이 있고 부품 있잖아요. 지금은 아닌데요. 2023년, 4년, 5년 이렇게 쭉 갈수록 원산지 비중을 이제는 따져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만드는 소재나 부품이나 아니면 미국과 FDA 체결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는 그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은 지금 FTA 맺어 있잖아요. 한국 공장에서 예를 들면 뭐 양극재나 어떤 부품을 만들어서 배터리가 거기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보조금 혜택을 더 이제 주는 거죠. 보조금 혜택을 주는 건데 만약에 FTA 체결이 안 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거죠. 아, 그것도 역시 중국은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늘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배터리 최대 지금 경쟁국인데 미국만큼은 그냥 한국의 동무대가 되고요. 일본의 파나소닉이 미국에 있어요. 근데 작아요, 규모가. 근데 지금 한국의 삼성, SK, 뭐 LG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3사가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 생산하지만 한국에도 있으니까 FTA 체결까지 맺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반영해서 오늘 배터리는 주가 또 막 급등을 하고. 얼마나 올랐나요? 오늘 뭐 삼성 SDI가 한 3% 정도 오르고 포스코 케미칼이 그 양극재 만드는 기업인데 오늘 한 6%인가 7%. 그거는 만약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호재로 작용하겠네요. 호재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국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물자 네 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료의약품 그다음 히토류거든요. 근데 그중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중국이 반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물론 중국이 크니까 시장이. 근데 미국은 아직 전기차가 안 열렸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이번 법안을 통해서 그 전기차에도 보조금 주겠다, 키우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사실상. 근데 여기는 중국이 오지 마라. 지금 약간 이런 결국은 논리예요. 중국을 배제하는 기 때문에. 근데 이 배제할 때 한국은 이게 반도체랑 왜 다르냐면요. 한국의 배터리는 중국에 없어요.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존재감이 없어요. 배터리는 어떤 양면적 측면이 아니군요. 없어요. 그냥 중국에 만약에 반도체처럼 비중이 정말 컸으면 뭐 LG엔솔이 중국에서 1등했다. 그러면 이것도 타격을 받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중국은 자기네 배터리에만 보조금 많이 주고 그러니까 한국산이 거의 없어요. 배터리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호재로 작용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좋은 모습. 미국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해서 뭐 어디를 봐야 됩니까 지금? 근데 그게 이제 들어갔던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태양광 예. 풍력도 이제 앞으로 설치량 늘리고 예. 그런 것들을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혜택이 똑같아요. 미국산. 미국에 공장이 있거나.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미국에 법인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게요. 그 태양광의 전 세계 점유율의 80%를 저기 중국이 가지고 있죠, 그것도? 예. 이것도 이제 중국. 예. 근데 중국에 수입을 많이 했어요, 미국. 예. 근데 이제 배제하겠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 태양광 쪽도 또 역시 우리 한국이 또 대체할 수도 있고. 예. 태양광은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하나솔루션 같은 예. 기업은 미국의 주택용 있죠. 예. 태양전지. 이건 예. 1등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올랐나요? 그래서 많이 오늘? 많이 아니 오늘은 아니지만 예, 이제 최근에 요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 주가가 이 태양광 쪽도. 예. 그리고 풍력도 좀 있을 거고. 음.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조맨친 상원의원이 예. 있는 데가 웨스턴 버지니아인데 예. 거기가 이제 기반 자체가 화석연료 쪽이에요. 그래서 이 조맨친 상원의원이 민주당인데 유일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이번 법안에. 예. 그래서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자기 그 그렇죠. 어떤 이제 제가 기준 그쪽이니까 지역구에서 이거 친환경은 좀 아닌데 예. 예.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번 전폭적으로 지원한 이유가 예. 거기에 화석연료 투자도 이제 좀 지원을 해주겠다. 아. 법안에 좀 일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LNG라든지 천연가스나 예. 뭐 오일을 생산을 한다거나 셰일가스 네. 이런 것들도 약간 이번에 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런 걸 생산을 해서 미국에서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예. 수출할 때 수혜받는 게 바로 뭐 조선회사라든가 이 예. 파이프 있죠, 관관 예. 이런 회사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예. 그 법안 통과 이후로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가 흐름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어제 좋았습니까? 미국은 오늘 그냥 보합이 끝났어요. 보합이요? 큰 변동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내일이죠. 네. 그거 어떻게 예상됩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8.7% 정도 예상하는데 지난 이제 6월에 나왔던 수치가 9.1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꺾이는 걸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휘발유 가격이 꺾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는데 한 가지 변수는 주거비가 예측이 좀 잘 안 돼요. 네. 주거비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거비하고 이번에 고용지표 발표했지만 예. 임금 상승률도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또 너무 높게 나오면 예. 만약 기대보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또 시장에서는 또 이거 아직은 물가 고점 아니구나 이런 우려감이 나올 수 예.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예상만큼만 나와준다면 8점 몇? 8.8이나 7 예. 밑으로 나오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장은 이제 안도하겠죠. 안도하나요? 근데 물론 이제 아직도 8인데 막 이런 거 아닌가요, 혹시? 왜냐하면 이제 방향을 보거든요. 예. 아, 방향성 주가는 약간 항상, 정점 찍었다. 예, 주가는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게 그 방향성을 보고 예. 움직이니까 예. 이게 아직은 물론 높죠. 진짜 예. 8이라는 숫자는 8만 해도 좀 엄청나게 너무 높아서 높은데, 제가 근데 시장은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 엄청 빠져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방향을 이번에 이제 숫자로 확인이 가능하면 시장은 더욱더 좀 좋게 움직일 텐데 다만 미국 나스닥이나 이런 거에 좀 그런 걸 미리 또 선반영을 좀 해서 예. 물가 꺾일 걸 좀 예.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시장이 원하는 그 피크아웃이 이제 눈으로 확인이 예.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 근데 거죠. 문제는 8점 몇이라고 치고요. 네. 9월에 미국 FOMC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7.5를 할지 5를 할지 그거는 만약 이번에 예상치대로 나오면 어떻게 시장은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FOMC. 지금은요 이게 예. 바뀐 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고용지표 발표해서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확률이 바뀌었어요. 7.5 원래 쪽이? 0.5가 훨씬 높았는데 아, 0.75 쪽이 더 0.75가 68로 예. 올라가 버렸어요. 아, 분명히 그래요.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견딜만 한데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잡겠다. 네, 잡아야 예, 되는데 예. 경제가 괜찮네. 그리고 또 그럼 8점 몇이나 나오면 경제 아직 살만하니까 네, 0.75 뭐 발자. 예. 발자. 예.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때 그것 때문에 한번 확 휘청였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도 옛날하고 다른 거는 지금 금리 인상이 0.75 확률이 높은데도 네. 미국 증시 안 빠집니다. 아, 그건 또 왜 그런가요? 어때요? 예. 결국엔 세게 밟든 어쩌든 간에 꺾인다. 아, 꺾인다. 이번에 어쨌든. 9월에 밟으면 네. 결국에 연말 가서는 더 늦춘다. 금리를 그러니까 차라리 시장에서 이렇게 봐요. 그냥 9월에 세게 올려라. 아, 차라리 그냥 예. 다 당하고 예, 연말에는 한 좀 번에, 나아지게 하자. 예, 그리고 물가만 꺾여주면 예. 이제 좀 걱정할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민기적거리는 것보다는 그냥 세게 밟는 것도 낫다. 그냥 연달아서 자이언트 스텝도.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0.75를 한번 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변동성은 나오겠죠. 네.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아요. 살짝 놀래고 한 번 더 놀래고. 예.
그래서 예. 이제 연준이 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약간 작년에도- 풀어줄 것처럼 네. 얘기한 거. 예. 예전에도 뭐 레리 서머스도 그렇고 많은 그 미국의 예. 유명한 분들이 얘기했던 게 연준이 너무 살살 밟는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세게 좀 갔어야 되는데 예. 너무 민기적거렸다는 거죠. 음. 근데 사실상 그게 실기를 좀 일부 한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차라리 그냥 세게 밟아도 어느 정도 지금 좀 확률적으로는 뭐 인정을 하고 있는 좀 분위기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시장은 0.75를 9월에 0.75를 올릴 가능성이 높게 보면서도 네네. 인플레이션도 아직도 높고 하기 때문에 0.75 가능성은 점점 더 높게 보면서도 네. 0.75 해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당장은 충격은 있을 수 예. 있겠지만 결국엔 0.75가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물가가 어쨌든 지금 휘발유 가격이 80대 탈락대까지 예.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이건 누가 봐도 물가 꺾이는 신호는 확실히 나온 거고. 아직은 높지만 네, 높지만 물가는 방향성은- 꺾여 나갈 것이고 0.75를 밟으면 더 네. 꺾일 것이고 물가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10월부터는 이제 엽기저라 그래서 예. 작년 10월에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확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은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10월부터는 작년이 너무 높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또 완화돼요. 예. 네, 자연스럽게 물가상. 예. 그럼 내년엔 더 완화되겠죠. 왜냐면 올해 이렇게 올해 너무 높았으니까요. 그럼 예. 내년엔 또 이게 작년과 올해를 예.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 물가 상승률이. 예. 그러면은 내년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는 예. 거죠. 뭐 예. 상황에 따라서는. 예. 그러면은 연준이 이번에 0.75를 올리면 이게 이제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이 되지도 않을까. 그러면 시장은 뭐 더 나쁠 게 보이냐. 시장이 약간 흥분까지는 아니라도 네. 약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게 예. 6월에 CPI 발표하고 막 이랬을 때는 시장이 난리가 났었어요. 예. 폭락을 하고. 예. 근데 그때보다 물가도 더 높게 나오고 예. 막 이러는데도 시장이 그러네요. 반응을 안 합니다. 예. 오히려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용 지수가 이제 높이 나와서 그런 네네. 건데요. 지금 시나리오대로라면 9월에 0.75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고 네. 그러면 주식시장은 지금 저점이라는 어떤 생각이 점점 더 확산될 거고 네네. 그럼 연말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연말엔 지금 그런 어떤 전망하에선 연말엔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0.75 또 한 번 올리고 고용 갑자기 주저앉고 경기 침체냐 아, 아니냐 네. 가지고 막 이제 하는데 진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예. 또 얘기는 약간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데이터를 네.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네. 아직은 우리가 100% 안심은 못해요. 네. 물론 지금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그 저점은 찍었고 예.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은 V자 반등을 원하지만 예. 그건 쉽진 않은 게 아. 아직 이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남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고용 지표는 잘 나왔지만 약간 뭐 착시 효과도 일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기업들의 지금 실적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랑 그 엄청난 예. 기업이 올해 하반기 안 좋을 것 같다고 먼저 고백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거든요. 예. 그럼 하반기는 금리가 이제 물가 꺾이면서 금리에 대한 충격에선 벗어나지만 이제 진짜 실물 지표의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예. 여기서 생각보다 잘 버티네 실물 지표가 기업 이익도 나쁘지 않네. 이러면은 이제 주가는 단단해지는데 네. 예상 못하게 뭐 빅테크들 기업들이 막 실적이 안 그렇습니다. 좋아지면 또 무너지는 거죠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이제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는 네. 주제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직은 몰라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가을까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안도렐린 더 이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또 한 3, 4분기 후반으로 갈수록은 네. 그런 진짜 실적과 경기와의 싸움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장세는 언제를 예상해야 되나요? 지금 FOMC 때도 출렁이긴 한번 하겠죠? 네, 어떤 그때도 결과에 한 번씩 이제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이 예. 있고 뭐 0.75 하면 어쨌든 시장이 그게 좋아하지는 않죠. 하루 이틀은 또 놀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놀래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예. 이 옛날하고 다른 게 0.75가 시작이면 또 이건 얘기가 다르죠. 예. 이 1.1% 또 아, 간다. 그렇죠. 이러면 이거는 근데 이건 아닌데 끝물이기 때문에 이건 끝일 가능성이 예. 높으니까 오히려 밑으로 변동성 나오면 오히려 이제 투자분들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실 땐요. 어차피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거는 우리 눈으로 당장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예. 적어도 한두 달은 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시장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가 아시아에서 좀 가장 분위기가 좋아요. 아, 그래요? 뭐냐면 그냥 종목 장세예요. 시장이 지표를 잘 안 보고 지금요. 네. 아, 어떤 거 살까? 이게 좋네. 예. 근데 반도체는 안 좋아 보니까 팔고 배터리 배터리. 좋은데 예. 그러면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가 네. 한두 달 정도는 이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FOMC에서 잠깐 출렁이고 네. 어디로 출렁일지 모르지만요. 네, 그거 출렁이고
좀 약간 낙관적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선 좀 높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지표를 봐야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은 또 지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그때 연말 지표를 지표에 봐야겠군요. 대한 전망들. 예. 그게 생각보다 단단하면 랠리가 이어지는 건데, 예. 아 이게 또 우리가 예상 못했던 또 변수가 생기거나, 또 중국의 변수가 생기거나 예.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중국 변수가 또 중요한 예. 게 중국 시진핑 주석이 10월에 연임이 그렇습니다. 결정이 되는데. 예, 예. 지금 중국 상태가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중국이 또 한 번 충격받을 수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국 부동산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좀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부동산 뭐 공사 막 중단되고 막 그래서 예. 대출금 막 우리 안 갚는다 예. 막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예. 근데 중국 GDP의 30% 부동산이에요. 이게 터지면 네. 뭐 진짜 이건 또 중국. 충격. 그래서 중국이 주저앉을까 네, 봐요. 그래서 예. FMC 이후에 10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 연임까지는 네. 한번 중국도 좀 잘 체크를 해서 이게 별탈 없이 넘어가면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중국도 지금 부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예. 혹시라도 근데 부동산이 터지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중국은 부양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계속. 잡았는데 예. 되게 미적거려요. 왜냐하면은 예. 부양을 세게도 못하는 게 예. 또 부동산 이게 이런 이제 자산 시장이 또 버블이 생기거나 이럴까봐 하나가 있고 또 중국도 금리 인하를 세게 못하는 게 예. 이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예. 근데 자기네는 아. 낮추면 이게 금리 자본이 차이 때문에. 이탈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위안화에도 지금 영향을 주니까 금리 인하를 하긴 했어요 예전에도. 예. 근데 요즘엔 계속 동결만 해요. 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못 쓰는 게 미중 간의 금리 차가 좀 벌어진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게 미국이 금리 인상 스텝을 좀 꺾어주면 예. 중국이 또 부양을 할 수도 있는 예. 룸이 생기는데 지금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연말쯤에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있죠. 예, 네. 지금 가능성이 그냥 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재료를 가장 낙관적인 쪽으로만 모아 보면 네.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고 약간 내려오고 0.75를 밟았다가 한 10월, 11월 됐는데도 네. 실물 경제도 괜찮고 네. 주저앉지 않고 네. 중국은 코로나 이제 제로 코로나 포기하고 그리고, 열고 예. 부동산 시장만 좀 버텨주고 예. 그다음 미국이 이제 그다음부터 금리를 소폭 올리는 방향 소폭 예. 올리거나 아예 지금 전망은 동결하거나.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도 나오긴 해요. 그러면 그래서. 중국이 돈 풀고 네. 이러면 꽤 큰 랠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있는데 예. 이제 그건 너무나 낙관적이라서 사실 확률이 높진 않지만 예, 이제 예. 투자자분들은 그런 걸 원하긴 하죠.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장밋빛, 예, 장밋빛이죠, 그거는. 가장 밝은 면만 본 게 그건데 예. 거기 이제 암초들이 많이 실물 있죠.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또 말씀하신 거기다 지금 또 치포 동맹 지포 동맹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경제적으로, 예. 근데 이 암초들이 하나하나가 파괴력이 너무 큰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넘어가면 좋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예. 없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흔히 그걸 회색 코뿔소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 눈에는 예. 보이는 건데 아이 설마 제가 오겠어? 예. 그러다 방심하다 다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그런 리스크에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약간의 현금은 예. 조금 갖고 있는 게 좀 아,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시간 다 됐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점인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3년을 제가 맨날 예. 얘기하잖아요. 3년을 묻어둘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말씀 잘해주신 게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예측들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투자할 때. 그래서 지금 싸냐 비싸냐 예. 이건데 예. 작년에는 사실 3,000 넘을 땐 싸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때 2,300, 400일 때 PBR 기준으로 0.9배니까 예. 0.9배면 우리나라 평균상 거의 하단이에요. 아, 그래요? 항상 위기 때. 근데 0.9배에서 사신 분 치고 실패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역사적으로요? 역사적으로는 아,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렇다면 네. 뭐 대답은 돈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 모두가. 네. 뭐 현금이 없어서 그렇지만 3년을 저 돈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바심 안 칠 자신이 있으면 그런 돈은 지금 묻으면 실패할 가능성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근데 있겠네요. 단 이제 그거는 봐야 돼요. 네. 지금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정치가 너무 많이 이제 껴있어요. 그렇죠. 경제. 그래서 정치적인 방향하고 반대로 가는 섹터를 사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거는 예. 좀 저의 기우지만 예. 박진 외교장관이 이제 오늘 왕이 부장하고 회담을 예.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만약에 회담이 좀 안 되거나 예. 근데 중국이 반도체 보복은 힘들어요. 예. 혹시라도 우리 한국에 진출한 예. 옛날 사드처럼 뭐 보복이 예. 들어오거나 하면 뭐 그런 소비재를 분야. 보복하는 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게 걸리면 그 기업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정치 경제적으로 봤을 때 예. 오히려 수혜를 받는 섹터 예. 그런 걸 다 선점해서 예.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거나 3년을 묻어두는 거는 예. 좀 리스크가 있다. 가능하면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네, 없는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그런 쪽에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 앞으로 뭐 3년을 예. 본다면 아까 그 미국의 예. 인플레이션 법안이 예. 통과될 거면 예. 이게 10년짜리거든요. 아, 예. 2032년까지 가요. 예. 그럼 거기서 방향이 맞는 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정치적 고려는 반드시 해야겠군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국제 정치적 예. 고려. 예. 예. 이 정도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찾아보면 나올까요? 아니 오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배터리. 네, 배터리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면 이 뉴스에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라 있기 네,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흥분해요. 근데 예. 또 한두 달 지나면요. 예. 또 이게 차가워져요. 네, 차가워졌을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이 고려하라. 식을 때 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태양광 이쪽을 지금 열기가 좀 식으면 고려하라. 네, 그러고 식을 때. 고려하되 3년 정도 생각해라.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